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선비즈 누워서 연 2천만 원 떠먹기 프로젝트 일명 누이떠의 훈민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주식 전문가는 수식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3천만 원으로 8억을 만든 주식 고수, 주린이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의 저자, 샌드타이거 샤크 최고 민수 박민수 작가가 함께 하십니다.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정말 3천만 원으로 7억의 돈을 받았다고요? 네. 8억이요? 제가 28살에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을 하고 35살 때까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봤는데 이 돈을 잃기만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증권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주변에서 주식 뭐 사야 되냐는 말을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뭘까?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읽으면서 베스트 기사 3개씩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쓰다 보니까 1000개의 기사가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재테크로 1년 정도 책도 보고 주식 관련 기사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 그래서 36살 때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돼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천천히 느긋하게 투자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해 한 5천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9천만 원? 뭐 이렇게 복리 효과로 투자 원금과 수익이 늘어나면서 7년 후에 한 3천만 원이 8억까지 늘게 되더라고요. 그 가장 돈이 불어나게 된 종목이나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막 대박을 꿈꾼 종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주식판 복면가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기존 종목이 더 갈 걸 알지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투자 패턴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30% 40% 정도면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무관심 구간에서 뜨거운 관심 구간에 팔자. 그래서 계절주 투자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봄의 미세먼지 이슈로 봄철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있으니 저는 봄이 끝난 다음에 저점에 매수해서 1년을 기다리면 수익이 나더라. 그리고 배당주도 봄철에 사서 가을에 팔면 수익이 나더라. 이런 패턴을 하다 보면 1년에 10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저는 사실 분기별 10%를 목표로 살고 있거든요. 분기별 10%를 우리가 이 복리 효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분기당 10%씩 수익이 1년에 40% 나면 7년 후면 10배 수익이 나요. 투자 원금이 1,000만 원이면 7년 후에 1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꾸준하게 하면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하다 보면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도 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느긋하지만 천천히 그런 투자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1년에 10번밖에 거래를 안 하고 또 손절매도 안 하시고. 이거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예. 이 주식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다, 실적 개선이 된다,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어떤 호재 이슈가 있으면 매수자의 관점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246전법 20%, 40%, 60% 특히 60% 빠졌을 때는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60% 빠지는 게 언제냐? 서킷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났을 때 2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 공포감에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파냐고요? 마이너스 60%인데 그때 공격적으로 샀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다 거두고 있더라.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저는 인생의 역전의 기회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배당주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라도 사놔라. 선생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대비해서 저는 433전법을 또 말씀을 드려요. 우리 축구 감독이 되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진을 두는 거예요. 공격수는 뭐냐?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들이 공격수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으면 공격수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아니다, 나는 조금 기다리겠다 그러면 수비수는 뭐냐? 현금이에요. 현금이나 고배당주를 추가 매수 전략 246전법을 위한 그런 투자 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미드필더진은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뜰 종목들을 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내가 조절해 가면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통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럼 60% 정도 떨어졌을 때는 마통으로 조달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배당주를 많이 사놔요. 저는 고배당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요. 배당과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과 그다음에 급락장에서의 안전장치.
그래서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수익이 났다면 이걸 팔아서 마이너스 60%인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고배당주 투자를 50% 이상 해야 된다. 일단은 안정감 있게 한 50% 정도는 배당주라든지 ETF 중심으로 초보자들은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길러가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배당주도 1년에 100% 이상 수익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 노하우 좀 일단 전수를.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자. 두 번째는 저평가 종목을 찾자.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재무제표에서 단기 순손실 기업 탈락. 우리가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해서 단기 순손실인 기업들 과감하게 버리자. 그 다음에 과하게 빚을 내고 있는 기업들, 부채 비율이 과도한 기업들, 빚을 줄이기 위해서 또 주식을 팔아요. 유상증자에서 부채 비율을 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해서 적자 기업,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 현금 보유 비율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피하자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그러면 리스크를 다 정리했어요. 두 번째는 뭐야? 이왕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자. 저평가에서는 두 가지예요. 실적 대비 못 오른 기업. 두 번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이런 두 가지 기업만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 작년에 1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올해 1000억을 번대요. 근데 주가는 그만큼 못 갔어. 그런 기업들, 지금 이미 가파르게 오르지만 더 갈 길이 많다.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매력적이고, 배당을 한 10% 준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나는 일단 배당은 10% 챙기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배당금만 챙기면 원금이 되는 거야.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도 배당금으로 그 수익을 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평가에서 두 가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면 주린이들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내가 정말 완전 믿을 만한 주식이라서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예기치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갑자기 오너가 아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좀 시원치 않은 대표이사가 새로 온다던가. 그래서 저는 손절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실적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예상치와 다르게. 그렇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적 데이터를 쭉 봐요. 그리고 신생 상장한 기업들보다는 좀 업력이 오래된 기업 중심으로 좀 경험치가 많이 쌓인 기업들 중심. 저는 확률 싸움을 가거든요. 평균에 수렴해서, 경험치의 평균에 수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외적인 그런 대박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안 하려고 해요. 전 이거 몰랐는데 차트는 아예 안 보신다고. 제 책에도 이제 차트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요. 차트는 사실 이 사주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차트에 이 맞는 것들을 찾아서 책에서 써놓은 거지, 그 차트가 다 맞으면 지금 다 차트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찰나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10초, 20초 또는 뭐 1분, 2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화장실을 못 가요. 찰나의 기술이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하면 정신과 상담을 진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에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 3년 이상 못 해요. 그리고 차트의 기술은 전문가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 정보가 새 나가는 순간 이 차트의 기술은 무너져 버리거든. 차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비법이지, 나만이 갖고 있는 비법들은 굳이 책으로 안 나오더라. 그래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벤트에 내가 너무 목숨을 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알아야 될 거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을 언제 주목해야 되느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가가 폭등했을 때.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건 누군가 세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가 고점에 거래량이 빵 터졌다는 건 세력이 이상한다. 특히 주가 고점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굉장히 시그널이거든요. 어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나 지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는 단기 고점이다. 이런 시그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횡보는 너무 좋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보에 팔아요. 주식이라는 건 누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려야 되는데 얘는 왜 횡보를 하는 거야?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횡보를 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따지기를 오래 하면 높이 올라가듯 횡보를 즐겨보자.
마지막으로는 이격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급등 종목은 이 5일선, 21선, 뭐 61선, 121선 이 이동평균선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과 21선 뭐 나머지 선들과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조정을 하면서 가더라. 그래서 주식 투자는 보통 이렇게 톱니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격도가 너무 넓어지면 조정을 하면서 가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성장주 ETF와 거의 배당주 중심으로 하라고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배당주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봄에 사라. 12월 말 배당락 이후에 1월 가급적 그 15일 이전에 사라.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이 되게 소중해요. 그때 고배당주를 찾느라고. 시점은 가급적 봄을 넘기지 마라. 3월을 넘기지 마라. 봄에 사서 찬바람 불 때 팔아라. 1월에 사서 11월이나 12월쯤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8% 이상인 종목들은 상당히 많더라. 언제? 특히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8% 이상인 종목을 사서 한 6%대 팔면 어때? 6%면 주가는 30% 올라요. 그러면 1년 농사 다 했잖아요. 나는 배당만 받을 거야 하면 사실 주가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난 8%씩 그냥 배당 받을 거야. 은행에 4배 이상 배당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주가 상승은 덤이고 이왕이면 8% 받았는데 10% 되면 더 사지 뭐.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공모주를 개인적으로 하세요? 저는 그 공모주 시장의 히든으로 스펙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모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올라와서 2,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스펙이라는 건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M&A, 비상장사를 M&A 하는 게 이슈고 M&A를 못하면 3년 후에 상장 폐지가 되고 상장 폐지 되더라도 원금 2,000원에 3년간의 이자를 쳐서 주는 게 스펙인데 어찌됐든 3년 후에 원금 2,000원 공모가는 내가 건지고 이자도 뭐 조금 받으니까 이건 사실 남는 장사예요. 호교모를 M&A 예를 들면 좋은 기업을 M&A해서 2,000원이 뭐 10,000원이 간다.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기적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주 측면에서 스펙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스펙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